네, 그럼 일단 일부 조금 학과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은 학생은 저랑 이제 뭐 오랫동안 입시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입시 막바지에 이제 면접 준비를 좀 같이 하면서 알게 된 학생인데요. 오늘 어느덧 이제 아마 4학년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학교 생활은 어땠고 지금 뭐 그냥 막연히 그냥 공대를 가야지 내지는 뭐 요새 어디가 인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유민 학생 우리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과에 재학하고 있는 지금 19학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9학번 송유민이라고 하고, 현재 3학년이죠. 1년 휴학해서 3학년인 상태고, 지금 김현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정보공학부를 소개를 드릴 건데, 목차가 있어요.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졸업 후에 어디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전기과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전기, 전자 및 정보공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 소개에 실제 써있는 글이고 저희 과가 좀 신기한 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다른 학교는 뭐 전기, 전자, 뭐 전자과 뭐 이런 명칭이 많은데 저희 학교만 전기랑 정보가 있어요. 이게 그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전기 및 전자에 관련된 그 과목들도 배우지만 정보에 관련된 과목들도 배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 뭐 전기랑 전자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죠. 뭐 회로나 뭐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저희는 정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조금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과목의 다양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라고 해서 저희는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배우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과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보통 세부 분야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 시스템, 디바이스, 컴퓨터 분야로 나뉘는데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과에 들어오면 필수로 들어야 될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로 이론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뭐 프로그래밍, 반복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전공 필수 같은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분야는 뭐 전기에너지, 뭐 통신, 제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디바이스 분야로 가면 반도체, 전자분리, 뭐 컴퓨터 분야로 가면 컴퓨터 뭐 VLSI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저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자회로를 배운다. 근데 전자회로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시스템 지우는 겁니다. 반도체를 배운다. 반도체 안 맞아. 지웁니다. 그럼 차학으로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가 좀 전공 난이도가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공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친구들이 많이 그 프로젝트나 뭐 이런 과제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 가고 싶은데 선택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전기과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뭔가 선택이라고 난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스템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시스템 분야에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최소 학점으로 채우고 뭐 근데 나는 뭐 디바이스에도 관심이 있어 그럼 디바이스에서 열리는 과목도 신청해서 들으면 되고 되게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막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어디로 가냐 세 가지로 나뉘죠.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요. 대학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좀 소수긴 한데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제 신생 그 새로 내가 뭘 앱 개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이 직접 회사를 차려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등등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변리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기과랑 다르게 뭐 다른 진로를 찾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서 그 진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원이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왜냐면 아무래도 공대다 보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원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한 2, 3학년 때 되면은 난 대학원에 가고 싶어, 아니 대학원에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대학원에 보통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난 그냥 공부 그만하고 돈 벌래 하면 취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방학 때 랩 인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랩 인턴이라는 게 뭐냐면, 랩이라는 게 연구실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하나씩 가지고 죄송합니다. 연구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연구하고 싶어. 근데 이 교수님이 이걸 연구하고 계셔. 그러면 그냥 그 교수님한테 메일로 컨택을 합니다. 교수님 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대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인턴을 좀 해도 될까요? 하면은 뭐 따로 뭐 뽑는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컨택을 하시면은 교수님이 보통은 랩 인턴으로 많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이 이제 3학년이지만 어쨌든 제 동기들은 4학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랩 인턴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랩 인턴을 하게 되면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학부생 신분으로 배우게 되겠죠.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배우다 보면 보통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연구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연구실에 몸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했는데 나랑 안 맞다 그러면 다른 대학원에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 대학원이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랑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있고, 어쨌든 아무래도 전자공학이다 보니 이런 접목할 수 있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연구실도 굉장히 많고 연구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디스플레이, 뭐 전파공학, 컴퓨터 그래픽스,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 전자정보, 뭐 전기에너지 시스템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스, 뭐 컴퓨터에 관련된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전기에너지 시스템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체 정자 정보라고 해가지고 생체 쪽이랑 연결시켜서 생체 회로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성이 많아가지고 꼭 전기과 대학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른 뭐 생물학과에서 이런 생체 회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기과 대학원이 아니라 이제 그 생물학과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전기과가 아니고 다른 과의 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교수님한테 컨택을 드려서 전기과 랩이 아니지만 그냥 가서 뭐 회로에 대한 부분이랑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의대에서 연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게 뭔지만 알면은 대학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랩 인턴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과 연락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보통 대학원에 갈지 취직을 할지 이 고민을 많이 하죠.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말씀드리자면 취업은 보통 가장 많이 대기업 많이 하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다음에 이쪽은 좀 소프트웨어 쪽인데 요즘에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네카라쿠베라고 해가지고 요즘 떠오르는 신흥 대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요즘 당근마켓도 많이 좋다고 해가지고 당근마켓도 넣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이쪽은 약간 하드웨어 쪽이 강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회로나 뭐 반도체 뭐 이쪽 분야로 많이 가죠. 그다음에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 뭐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되고 취업도 되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원을 가고 싶었다고 결정을 했던 것처럼 2, 3학년 때 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난 무조건 취업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학 때.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방학 때 학부생을 상대로 이렇게 인턴을 시켜줘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기업이랑 해가지고 인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고 나서 이제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장학생이 되면은 뭐냐면 너네는 졸업하고 무조건 우리 회사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서 장학생이 선발이 된다면 무조건 삼성전자 장학생이다. 그러면 졸업을 하고 무조건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4학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3학년 겨울에 삼성전자 장학생에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4학년 그 학교를 아주 편하게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학점 중요하죠, 중요한데 유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챙기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난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 그럼 1학년 때부터 학점 정말 많이 챙기세요. 유학을 가고 싶으면 한 4점대 이상, 저희가 4.3점 만점 학점인데 4점대 이상을 챙겨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로 치면 거의 1등급 무조건 올 1등급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학점이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좀 적당히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장학생 선발된 친구들도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는 약간 학점보다는 이제 인턴을 할 때 그런 실력들이나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학점들보다 저희 스펙도 중요하지 않아서 와서 챙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공 공부 좀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 지원해서 인턴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대학원 가고 싶다? 그냥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저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교 공부가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회사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요인이 크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3가지 앱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비트윈이라는 이거 다 저희 전기정보공학부 졸업생 출신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비트윈이라고 해야지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것 같고 콘다라는 앱도 좀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5천만 다운로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전기정보공학부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앱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신생 스타트업인데 실제로 제가 19학번이잖아요. 이제 저보다 한 학번 높은 선배, 그러니까 18학번 선배가 개발하고 있는 앱인데 벌써 다운로드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이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고 정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엄청 잠시만요. 뭐 안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실패가 아니라 스타트업에 실패를 해도 실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정말 많아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뭐 다른 스타트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에 취직을 해보거나 어쨌든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등등 말고도 많습니다. 전기과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가는 경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과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제가 4년 됐죠. 이제 입시를 한 지가 4년이 돼서 제가 지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보통 친구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근데 저는 둘 다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실제로 수시를 준비를 하면서도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친구들 제 주변에 정말 많고 그러니까
나는 수능 공부할 거야 하고 자, 수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수능 공부한다고 3학년 때 마음을 먹고 나는 수능으로 서울대를 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생기부를 정말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기부도 열심히 챙겼죠. 저는 진짜 수능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수능을 망쳤어요. 근데 제가 생기부를 많이 챙겨놔서 수시로 서울대를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든 둘 다 열심히 해놓으면은 어쨌든 잘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꿀팁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뭐 동아리도 못 쓰고 상장도 하나밖에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특에서 좀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세특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이게 궁금해져서 이거를 더 찾아봤어요.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어서 난 이걸 더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뭐 탐구심, 뭐 호기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쓸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드리자면 이제 학교에서 과목별로 이제 발표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 발표에서 자기의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인터넷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 그 되게 재미없이 쓰지 말고 그냥 구글링 좀만 해가지고 구글에서 좀만 더 찾아보면 돼요. 내가 이 제목을 보고 이거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글 찾아보면 굉장히 깊숙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적어서 어필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아무래도 자소서에 책 쓰는 부분도 있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책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과에 관련된 책이라고 꼭 굳이 전기에 관련된 책일 필요가 없어요. 전기과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전기에 관련된 책일 필요가 없고 그냥 뭐 공학에 관련된 책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생기부 뭐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과고 영재고 학생들은 다른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일반고를 나왔어요. 근데 과고 영재고 학생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던 게 걔네는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1학년 수업들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3, 4학년 때는 전공 들어가다 보니까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릅니다. 이제 걔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아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적인 문제랑 수능 문제만 안 풀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이런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대학교 입학해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 만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다르구나. 그리고 뭐 일반고 나왔다고 해서 항상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해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확실히 1, 2학년보다는 3, 4학년 때 차이가 덜 한 것 같긴 해요. 전공 공부다 보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고에서 시그니처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동아리는 이제 생기부에 못 적으니까 뭐 동아리 활동해서 자소서에 적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동아리도 이제 그냥 되게 약간 그 티피컬한 거 말고 좀 약간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저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런 깊숙이 들어가는 활동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특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 뭐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했는데 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걸 더 연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활동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 분위기는 반수나 재수 맞나? 반수나 재수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올 성적이면 그 입학을 할 때 다른 데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의대를 버리고 서울대 공대를 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고 그래서 반수나 재수의 비율이 정말 적고
제가 와서 놀랐던 게 저는 재수생이 정말 많을 줄 알았는데 재수생이 진짜 비율이 적고 오히려 그 과거 영재고 학생들에서 그 과거 영재고에서 조기 졸업을 한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대가 높을 줄 알았는데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학과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근데 반수 많이 안 합니다. 저희 열심히 다 묵묵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전기과 공부를 맨날 불평을 하면서도. 그리고 컴공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정보공학부다 보니까 정보에 관련된 걸 많이 배우고 이제 코딩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컴공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컴공은 완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그 코딩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분야로 많이 가는데 저희 학과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거를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CPU를 만든다거나 뭐 CPU라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 아니 뭐냐 학교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이제 하드웨어의 역할이랑 이런 걸 잘 알아야겠죠. 뭐 이런 그 상호작용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 컴공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제 과목 이수 규정에 컴공이랑 전기과 과목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도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네, 좀 약간 대표적인 차이점은 저희 학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운다는 거. 그리고 대학원 진학 취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원을 가는 거고 나 공부 안 할래. 그냥 그 돈이나 벌래. 라고 하면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휴학은 언제 얼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휴학은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과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군 휴학을 많이 하고, 근데 군 휴학 말고도 휴학하면서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인턴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자 친구들은 동기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그냥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뭐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저희 학과에서 칼 졸업하고 그러니까 8학기 졸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네, 다른 그러면 좀 빠르게 뼈대를 우리 세워봤으니까 조금만 좀 살을 나랑 붙여봅시다. 그리고 저랑 네. 얘기할 동안에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 중복되지 않는 것들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그, 질문 하나 들어와서 그래? 네, 전공 공부 어렵다 하셨는데 잘 적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물리, 화학, 수학, 생명? 아니요, 이 고등학교 과목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일단 1학년 때는 엉덩이 싸움이긴 해요. 누가 더 많이 공부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1학년 때는 다들 공부를 안 하고 다들 공부를 안 하니까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성적을 더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에 진입하게 되면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구글링해서 찾아보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공부가 다가 아니고 저희는 프로젝트나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리화학 수학 생명 공부해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인 사고가 잘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 좀 제일 앞으로 넘겨볼까요? 거기서부터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네. 좀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 좀 주세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전체 공개를 주시면 같이 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 첫 장이고 그 다음 장 한번 가봅시다. 전자공학부란. 네, 여기서 일단 내가 궁금했던 건 여기가 지금 학부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나중에 무슨 학과나 무슨 전공으로 나누어져요? 뭐 예를 들면 전기 전공, 정보 전공? 아니면 저희 전공으로 안 나눠져요. 저희가 음, 학부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 음, 세 가지 세부 전공이 있어서 나뉘는 음, 건데 음, 딱히 따로 나뉘지는 않아요.
학과로 뭔가 네네.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네네. 네. 그 동기가 몇 명이죠? 120명? 160명 정도 돼요. 160명 정도가 이제 쭉 그냥 같이 다녀서 졸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뭐 그럼 그냥 전기공학사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전기와 정보였고 하나만 더. 예, 여기서 나 이제 우리 그 이과를 전혀 모르는 문과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여기 컴퓨터에서 VLSI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학자님? 아, 이거 초밀도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초밀도 네, 직접 기록. 컴퓨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컴퓨터 공학과랑 가장 큰 차이가 컴공은 약간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라면 여기는 둘 다 배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그냥 우리 알기 쉽게 그럼 여기서 뭐 회로 기판에 납땜하고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요. 저희 많이 음, 합니다. 그런 것도 여전히 하는구나. 그런 거 하는 네네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듣기로는 그 문과 친구들이 이제 코딩을 배우려고 전기 정보 복전을 하거나 뭐 구전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 음, 코딩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전기과의 어떤 과목들이 배우고 싶거나 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전기과랑 관련이 있어서 복전을 하는 거겠죠. 코딩을 배우고 싶으면 컴공이랑 복전을 할 것 그건 같아요. 컴공 쪽이고, 네네네. 그럼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건 다른 과생들을 좀 봐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본 적은 그러니까 별로. 제가 학생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복전을 많이 해요, 저희 과로. 네. 그거를 많이 오고, 네, 그러니까 문과에서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왜 수강 신청할 때 복전 많이 들어오면 전공 네. 수업이 이제 오히려 이 전공 학생들이 막 듣기 힘들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못 들을 정도로 많지는 않고, 네네. 음, 그다음에 이건 뒤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저희는 네네. 음, 여전히 남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어, 압도적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여학생 10%도 안 돼요. 10%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네, 여전히 점점 남학생.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학생이 줄어요, 오히려. 네,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아까 160명이었고, 그 취업 얘기에서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가봅시다. 졸업 후 진로에 있었는데, 응, 여기서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뭐 요즘 예를 들어 근데 박사를 하면 삼성전자를 가도 선임연구원으로 예전엔 갔거든요. 네, 석사랑 같은 삼성전자에 가도 급이 달라서 네, 정말 맞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급을 높이려고 사실은 석사나 박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것 요새는 같아요. 어때요? 비슷해요? 네, 네. 네, 비슷해요. 음, 근데 이거 공대긴 하지만 학부 나와서 가면은 뭐 별로 대접 못 받잖아요. 그래도 가요. 그냥 바로 학사하고 가는 취업한다고요? 거보다 학사만 하고 가면. 그래도 음, 삼성전자니까 가죠. 음,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음. 그러면 대충 석사를 일단 가는 친구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어쨌든 공대 비슷한 전공으로. 그치? 많은 것 같아요. 한 3, 4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3, 40%? 네, 꽤 많이 가요. 예전만큼은 안 가네, 그래도. 예전엔 거의 절반 이상 간다 그랬는데. 절반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최대 절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가고. 그 남학생들이 군대를 많이 가요? 예전엔 병특이 있어서 그냥 석사, 박사 쭉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음, 근데 많이 병특 요새 가죠. 거의 없나? 저희가 전문연이 좀 기간이 박사까지 따야 되는 게 됐어요. 원래는. 음,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기능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한 맞아요. 3년, 회사를 3년인가 2년 다니면서 군대 대신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음, 사라졌고, 음, 해가지고 요즘은 다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음,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군으로 빠지거나 뭐 의경, 카투사 이런 시험 봐서 가는 것들. 네네 그런 것들. 뭐 아까 비행장으로도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 가는 학점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면 애매해서, 그럼 예를 들면 우등 졸업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3.6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음, 만약에 인기 있는 랩이라면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내가 음, 가고 싶은 연구실이 인기가 음, 많다 그러면은 학점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음,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고 싶은 랩 인턴 먼저 하고 교수님이랑 알기 때문에 음, 그러면 가기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음. 학부 때 일단 인턴 하는 거는 거의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인턴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인턴 제가 일색은 없고. 연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교수님한테 음, 연락해가지고 인턴 하고 싶어요 하면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럼 그 인턴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가 결국 좌우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네. 뭐 이런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네네네.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요거랑 관련돼 있겠구나. 그 서울대도 그 계약학과 있지 않아요? 전산 쪽에? 무슨 학과요? 삼성이랑 왜 계약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가는 그쪽 학과랑은 별로 이쪽은 상관없어요, 지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그쪽은 안 나와 있고. 네, 네. 계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 갑시다. 전기과에 오려면 봤을 때 여기서 그러면 그냥 되게 단순한 질문. 그럼 물리 2를 듣고 가면 좋을까요? 본인은 들었어요? 고등학교 저는 때? 안 들었긴 했는데 아, 도움이야 되죠? 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좀 유치한 얘기죠. 물리 2를 듣고 왔으면 내가 과거 영재고 애들이랑 한번 붙어볼 만했겠다. 아,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물리투를 들으면 좋은 점. 음, 1학년 때 교양 과목, 물리학 과목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 음, 정도?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목 편제에서는 이 전기공학이랑 관련 있는 게 어쨌든 수학하고 물리로 잡잖아요. 그건 네,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는 맞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원의 영재고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그럼 그 친구들 실제로 대학원도 많이 가요? 영재고 친구들이요? 예. 그게 뭐 좀 비례해요? 아니면 그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걸로 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유학을 좀 많이 가요. 유학 가는 비율은 거의 그 친구들이 차지하죠. 아, 시험을 잘 따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건 석사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석사하고 박사를 가는 거예요? 석사부터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석사하고 박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동아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 때는 본인은 좀 자율 동아리 위주로 했던 거죠. 지금은 생기고 있을 수 없는. 아니면 공식 동아리, 정규 동아리. 공식 동아리도 하고 자율 동아리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그 약간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뭐 그 CG, 컴퓨터 그래픽, 영화 뭐 이런 데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럼 뭐 동아리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네,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음, 하자 해가지고 같은 음, 동아리 친구들이랑 막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생기부 적고 싶어서. 음. 근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그거는 별로 이제 흥미가 없어졌어요. 3년 동안. 애기 픽사에 갈 것처럼 막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픽사는 그래서 별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따로. 음, 그것도 여기서 배워요? 가보니까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어, 아니면 와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왔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 배우긴 배우는데 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를 음,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기 때문에 약간 음, 영역이 달라요. 개발의 영역이죠, 여기는. 음. 배우는 것 자체가. 그러면 되게 약간 단순하게 얘기해서 픽사를 가려면 예를 들어 컴공에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 진로 쪽으로.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왜냐면 픽사에서도 어쨌든 개발자는 뽑으니까. 음, 실제로 저희 과에 그 컴퓨터 비전이랑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과목도 열려 있고, 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있고. 그리고 본인은 왜 나는 일단 학부만 마치고 취업해야겠다 혹시 막 결심하게 된 계기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연구실은 별로 가기 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실을 가면은 아, 조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조교하면 좋잖아요. 앞에 가서 폼 잡고 별로 그런 거 흥미 없어요. 조교가 정말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그 많은 수업에서 학생들 다 채점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교수님의 노예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런 우리는 이미지, 노예 생활을 좀 해야죠.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저는 음,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랩 생활이 뭔가 본인이 안 맞을 것 같은 거구나, 결정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냥 음, 대학원생 돼서 교수님 음, 밑에서 막 음, 이것저것 더 공부하면서 막 논문 쓰고 별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음, 음. 그, 뭔가 다니다가 그러면 말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해서 뭐 요새 워낙 의대가 요새 열풍이 네, 세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 반수를 해도 아,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해요. 왜냐면 원래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 활동하면서 막 그냥 아예 휴학하고 반수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음. 그냥 다니면서 2월에 소식이 와, 딴 데로 갔다고. 전기 네 맞아요. 전기과 싫다. 의대 갈래 하고 그냥 나 군대 가서 준비해서 의대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음, 2학년 때 바로 의대로 튀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죠. 음. 기성도 많지 않고 오히려 조기 졸업한 그쪽 애들이 많더라. 네네.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었군요. 네, 학생이 했었고. 취업하실 거냐고 질문 나오셔서 저는 네, 취업할 겁니다. 대학원 안 음, 가면 취업해야죠. 취업은 잘 돼요. 어, 옛날보다는 안 되는 것 음, 같은데 잘 돼요, 음, 그래도. 대충 그래도 가기는 간다. 네네. 오케이, 일단 뭐 내가 좀 살을 붙여야 될 질문들은 다 한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채팅창으로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들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이 대우가 좋아요? 여기가 인기인 줄 몰랐네. 당근만 계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즘 많이들 쓴다고? 네. 아, 네, 여기가 가장 네카라 쿠베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가요, 저희 과에서도. 네, 뭐 저기야 뭐 좀, 그래도 입소문이 나 있는데 당근마켓은 조금 생소해서 세계들이야 뭐 워낙 유명한 데들이고. 휴학했을 때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음, 저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휴학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거 말고도 뭐 그냥 여러 가지 했어요. 뭐 운동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냥 자기 개발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놀기도 하고. 음, 면접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직윤이었어가지고 면접을 10분밖에 안 봤는데 그 수학 문제도 없었어요. 그 일반 전형은 수학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역 균형이어서 그냥 10분 동안 생기부랑 자소서에 있는 질문을 토대로 면접을 했는데 확실히 교수님들이 뭐 활동, 생활 이런 거보다 그 진짜 제가 뭘 탐구했는지를 찝어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테일러 급수 정리인가 그거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거를 딱 집으면서 너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여기가 이 함수는 연속일 것 같냐 불연속일 것 같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답하고 그다음에 제가 전자기학에 대해서 탐구한 거 썼었는데 전자기학 그러면 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러면 뭐 빛이 제 질문 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대답을 못 해가지고 빛이 이런 색깔을 띠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서 그거는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막 교수님이랑 도돌이표하면서 얘기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다른 질문 올 동안 이게 이과는 그래도 뭔가 그 리서치 활동을 하려면 그 인프라가 네. 좀 필요하잖아요. 문과는 뭐 인터넷하고 뭐 책만 있으면 되지만, 근데 뭐 일반고라서 그게 좀 부족하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인프라요? 저는 예를 들어 뭐 3D 프린터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구형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아니 그것보다는 어,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음, 그 되게 학교에 국한돼서 생각을 했던 게 좀 아쉬워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인터넷 좀만 서치해보면 되거든요. 연구활동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뭘 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음, 되게 기본적인 활동밖에 못했던 게 좀 아쉽고 음. 네, 좀 더 조금 인터넷 같은 거 좀 더 잘 찾아봤으면 할 수 있을 거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일단 합격하고 나서 네. 나는 이게 나의 합격 포인트였던 것 같다. 당시에 뭔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 나는 내신이 정량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아니면 이 활동이 먹힌 것 같다. 아니면 뭐 면접 때 뭐를 잘했다. 저는 제가 무슨 그 왜 떨어질 됐는지 모르겠다. 네, 떨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됐는지 정말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막 이것저것 그 이제 뭐 영화나 그래픽스 관심이 있어서 이거에 꽂혀서 이걸 공부했다 그냥 이 정도인 것 음, 같아요. 그
자소서 쓸 때 팁이 있을까요? 자소서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최대한 쓸데없는 말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선생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문항도 좀 바뀌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나 예전에 궁금해서 못 물어봤는데 직윤이었으니까 근데 네. 보통 이제 어쨌든 이과에서 1등하면 뭐 의대 가보자라고 주변에서 일단 약간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데 본인이 이쪽을 선택한 이유. 아 저는 의대에는 별로 음, 가고 싶지 않아서 음, 그냥 의사가 되기 싫었어요. 시켜줘도 하기 싫다. 아 그리고 저는 그 공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음, 지금도 의대 vs 공대 뽑으면 무조건 공대 뽑으니까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의대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이제 진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가는 거고 보통 서울대 공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공학에 대한 탐구심이 강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의대를 가라는 걸 이겨내고 온 거잖아요. 음. 다시 고3이 돼도 선택은 같다. 네네. 음, 음. 네, 또 뭐 다른 궁금하신 점들 없을까요? 그래서 막 합격반 이제 1, 2학년들은 아무래도 입시 쪽에서 더 생생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이제 좀 이제 연차가 된 4학년, 3학년들은 그래도 학과에 대한 얘기를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가 전통적인 뭐 전학이라고 전통적인 인기학과긴 한데 또 뭐 약간 컴공이랑 헷갈리는 곳이기도 하고 아 맞아요. 요새 컴공이 워낙 인기라서 근데 컴공보다 분야가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음, 컴공으로 갈 수 있는 분야. 그러네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얘기를 저희 과가 컴공에서 갈 수 있는데도 무조건 갈 수 있고 왜냐면 음, 코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네. 훨씬 다양하죠. 그러면 혹시 뭐 내가 고등학교로 만약 뭐 돌아오고 싶진 않겠지만 돌아간다면 이거는 좀 다시 하거나 다르게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수학 공부를 좀 더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뭘 좀 바꾸겠다라든지. 1, 2학년 때 음, 좀 연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네, 학교가 워낙 그 선생님들이 뭐라 하지? 학교가 일반고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셔서 제가 지도도 잘 못 받고 실제로 저도 잘 몰랐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연구 활동 같은 거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클러스터라 그래서 약간 근처에 있는 약간 대학이랑 연계해서 뭐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본인은 그런 경험은 없었고. 저는 그런 거 음, 몰랐었어요. 그래도 뭐 와서 잘 다니고 있네요. 우리 나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전에 보고 전에 뭐 이제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화면으로. 그러니까요. 서울대는 요새 다 대면 수업 등교하죠. 거의 대면 수업이 반반이야 반반. 비대면인 것도 아, 있고 대면인 것도 있고. 아까 그 동기들 군대 가면 뭐 외롭고 그렇다 그랬는데 근데 동기가 160명인데 그럼 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들 가도? 60명이랑 다 친구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음, 친한 애들만 반으로 나눠지나? 세 반인가 네 반으로? 네 반으로 네 반 나누죠. 나눠져서. 그리고 다 친한 것도 아니니까. 음, 이게 외롭다는 게 진짠 게 제 친구 중에도 그 음, 문제를 받아서 군대를 안 간 친구가 있는데 동기들이 다 음, 군대를 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완전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격광도 아무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 친구도 휴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 학과 생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중앙 동아리 가면 거의 다 공대생이니까 거의 공대생들이 동아리는 돌리니까. 아,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아 문과생들이 요새는 또 안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네. 공대 애들이 워낙 그 약간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정용학부하고 301동을 쓰는 건가? 302동인가? 301동, 302동이요. 302동 쓰는 거. 그렇군요. 네, 거기. 눈이 오면 집에 가기 어렵다는 거기에 있군요. 맞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인지 다른 특별한 질문들이 없어서 네, 그러면 일단
송유민 학생 오늘 아니 하나 뭐 더 있어요. 모았어요 뭐야? 네, 공대 공부가 많이 어렵나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뭐 이거는 다른 학과도 똑같지 않을까요? 대학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 거지? 그 교수님이 뭔가 약간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알아서 하라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뭐가 어려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어, 딱 요약을 하자면 쩐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1 더하기 1을 알려줘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를 적분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몸이 많이 힘들죠. 몸과 밤도 많이 새고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약간 인간관계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정말 아니면 중요하죠. 그 팀플 하듯이? 네, 친구랑 하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데 네, 친구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친구는 공대 뭐 특히 정경학부에 오면 좋겠고 이런 성향이나 이런 특성 친구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궁금증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친구들이 공대에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논리적인 사고 싫어하는 친구는 오면 힘들죠. 딱 그 정도? 네. 호기심 많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예를 많. 들면 네, 예를 연구를. 들면 이론은 빠삭한데 손이 둔해서 잘 뭘 못한다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아니 아까 납땜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쪽에서 인공지능 이쪽은 안 다루는 거죠. 다뤄요. 인공지능도 이쪽에 네, 다루는 거. 다르죠. AI 연구실 많아요. AI도 하고 있고 네네네. 뭐 분야가 굉장히 넓군요. 네, 정말 많아요. 일단 오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학부만 졸업해서도 웬만한 데 취직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나와봐야 취업도 안 되는데 공대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학만 잘했으면 공대를 갔으니 수학을 못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송유민 학생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